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올 6월에 59세 나이로 정년퇴직하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내도 공무원이거든요. 올해 같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동산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조그마한 이제 상가 건물도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연금도 두 분이 합치면요 4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까지 더하면 월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번 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외국 여행을 아내와 함께 7박 8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데 그 직업란 쓰는 곳 있잖아요. 그것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뭐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직장이 없어지니까 이 직업란에 쓸 게 없어진 자신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에 겨워 갔던 그 해외여행이 즐겁기는커녕 내내 우울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 기간이 한 30년 전후 될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은퇴 후의 삶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상상을 해봤겠죠. 내가 어떻게 은퇴를 할지. 근데요, 막상 내 앞에 닥치면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르고 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 명함을 교환합니다. 저는 상담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 이제 제 명함, 그죠? 제 명함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죠.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은퇴자는 명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명함이 없다고 자신감 없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명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은퇴는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이 없다면요, 절반만 행복한 거라고 은퇴하신 선배들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 후에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퇴 후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 은퇴 후 나에게서 사라지는 5가지. 첫 번째는요, 권력입니다. 권력. 네, 우리가 이제 직장 내에서 과장, 부장, 팀장, 임원으로 있었을 때 누렸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에 나갔을 때요, 내 명함, 이 한 장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명함에 적힌 회사 또 직위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을 하고 명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래처 또 뭐 파트너, 심지어는 회사 후배들도 당신을 잘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한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퇴직 후에 동료, 후배,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 예의상 한두 번은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요, 그들은요, 당신의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명함이 여러분의 힘이었고 권력이었다는 것을 이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상실감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성이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20, 30대 때 직장 다닐 때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발전소의 계측 제어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도 받으면서 잘 보냈죠. 그리고 또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직장생활 11년 정도 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이렇게 10년 넘게 써온 그 전문 지식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와 보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것은 약간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정도인데 평생 30년, 40년 이상을 직장 다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회에 나오면 그 직장에서의 경력, 또 직장에서 경험이 쓸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나와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네, 직장 퇴직 후 나에게서 사라지는 세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뭘까요? 네, 바로 월급입니다. 이렇게 매달 나오는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 생명줄 같은 월급이 퇴직 후에 바로 사라집니다. 네, 퇴직 전에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이것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월급이 없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월급이라는 현금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네, 직장 퇴직 후 나에게서 사라지는 네 번째는요, 대출 제한입니다. 대출 제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려면요, 급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요, 그것이 안전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줬던 거죠. 대출의 기준이 되는 DTI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내 명함이 없어지면요,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은행에서도 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기분이 참 씁쓸하다고 합니다. 직장 퇴직 후 나에게서 사라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갈 곳입니다. 갈 곳. 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일수록요, 퇴직 후에 아침에 눈을 뜬 게 두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한테 하는 첫 번째 질문 뭔지 아시나요? 오늘 뭐 하고 하루를 보내지? 또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네, 이런 질문이,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 하루, 또 한 달, 1년이 지나가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동시에 심하게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퇴직 후에야 비로소 다니기 싫었던 직장도 매일 아침에 어딘가 갈 곳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때요? 직장 퇴직 후 사라지는 이 다섯 가지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공감을 넘어서 현실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큰 기업체에 근무하셨던 분들, 또 직위가 높으셨던 분일수록 퇴직 후에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명함에 찍힌 회사, 또 이 직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또 너무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만 잠시 빌린 것 뿐이에요. 퇴직과 동시에 바로 그 명함의 힘은 신그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퇴직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는요, 이 직장의 명함이 아니라 평생 가는 내 명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다면요, 은퇴 후 회사의 명함이 아니라 진짜 내 명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명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한 것보다 참 많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책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세이든 실용서든 직장 다닐 때 준비를 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퇴직 후에 나는 책을 낸 작가라는 평생 명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이 평생의 여부를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직장 다니실 때 자격증을 따두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요즘은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등을 따서 은퇴 후에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 후에 재취업할 때 도전할 이 30개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틈새 도전형, 또 사회공헌 취미형, 미래 준비형. 여기 있는 직업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또 내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요, 전반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력, 건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꼭 필요한 정보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